예, 미국이 빅스텝으로 금리를 올린답니다. 그런데 중국은 통화 완화 정책을 쓴다는 거죠. 그 두 G2의 통화 정책의 디커플링 얘기 오늘 하고요. 또 미국 경제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도 있습니다.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생각보다 이제 빠르게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속도를 강화하는 것은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인데요.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 침체가 온다? 예, 그런 게 이제 교과서적인가요? 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확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1년부터 정책금리 유도 목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71년 이후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9번의 금리 인상기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7번은 경기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평균 32개월 정도의 경기 침체 기간이고요. 짧게는 10개월, 그러니까 길게는 51개월이었다는 점을 비교해 보면 이번에 경기 침체는 최소 10개월 이상 갈 것은 분명히 보입니다. 네. 이번에도 물가가 계속 오른다면은 아무래도 경기가 오버킬이죠. 인플레이션을 대응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빅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하고 이렇게 되면 경기가 꺾일 가능성이 큰데요. 연평균 금리를 보면은 이번에는 1.4%포인트씩 인상하게 되는데요. 1990년 이후에 평균 1.97%보다도 높은 상황입니다. 이것보다는 낮고요. 또 직전 금리 인상기였죠. 2015년부터 18년 사이가 연평균 0.75%인 점을 비교해 보면 이번에도 미국은 경기 침체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기 침체를 원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그런 우려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금리 인상 그 기조 말고 또 경기 침체를 좀 우려스럽게 만드는 다른 지표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기업인들이 볼 때는 금리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경기가 네. 꺾인다면은 설비 투자라든지 재고 확보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장기 금리보다는 단기 금리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중시하는 메인 지표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5년물과 10년물이 가장 중심이 되는 지표인데 현재는 0.4에서 0.2% 정도 금리차 역전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금리에서도 똑같은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20년물과 30년물, 7년물과 10년물은 이미 역전 현상이 벌어졌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들이 아무래도 오버킬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하이힐드 채권과 관련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와서 하이힐드 채권이죠. 투기 채권들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수준 이전으로 지금 회복이 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로의 자금 이동이 계속 진행된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경기 후퇴와 관련된 투자가들이 강하게 우려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경기 후퇴도 그렇고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이 소위 주식이라는 위험 자산이 매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주가가 재미없다. 그래서 지금 흔들리는 건데,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금리 오를 때 주가가 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뭐가 사실입니까?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최장기 금리를 올렸던 적은 한 1000일 정도 되고요. 네. 짧게는 한 200일 정도 됐는데, 보통 1971년 이후에 9번의 금리 인상기를 보면은 평균 580일 정도가 금리가 인상이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금리 인상 국면에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은 금리 인상 직후에는 아무래도 주식시장의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먼저 빠졌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만 1개월에서 한 3개월 정도는 주가 조정을 꼭 거쳤습니다. 그리고 4개월 이후부터는 주식시장은 실적에 따라가기 때문에 다시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주식시장은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주가 퍼포먼스가 좋다 그러면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집니다. 결국 금리 인상과 주가 하락은 반드시 일치한다는 등식은 없지만 아무래도 물가 상승 압력이 수그러들 때까지는 주시장의 변동성 확대는 아무래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있다. 지금이 그 국면인 거죠. 그렇죠? 예. 유동성을 풀었다가 그걸 줄이면서 금리를 올리니까요. 그러나 그걸 이기면 또 이기는 기업들은 주가가 올랐다.
중국 이야기로 소장님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고 다들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중국은 통화 완화 정책을 지금 쓰겠다. 지금은 아직 기준금리는 아니고 중국은 이제 지준율 같은 걸 먼저 좀 인하하고 이런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준율뿐만 아니라 기준금리도 1월 달 그리고 작년 12월 연속해서 내렸는데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예. 중국 같은 경우는 현재 대면 소비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고요. 또 생산 활동도 공급망 훼손으로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1분기 성장률, 특히 3월 달 성장률이 상당히 안 좋아지면서 1분기 성장률은 3.9%까지 급락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는 작년 4분기 4%보다도 더 하락한 수치입니다.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이번 3월 달에 금리를 동결한 것은 연속해서 금리도 낮췄고 지준율도 낮췄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그 효과를 좀 관찰할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데요. 시수석 입장에서는 올해 안정 성장을 가장 중시하면서 정책 총동원령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 4월 달 이후에 경기가 다시 회복이 되지 않는다면은 중국 정부는 지준율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총동원령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 아무래도 세금 감면뿐만 아니라 인프라 투자 확대 또 자동차와 관련된 구입 보조금과 관련된 정책들을 쓸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2분기부터는 중국 경제 성장률은 4.7에서 4.8% 정도까지 무난히 상승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올해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공식화하는 당대회도 있고요. 중국은 경기 부양 이런 책을 쓰고 있는데 근데 중국 주식시장은 약하고요. 약한 정도가 아니라 얼마 전에 큰 폭의 아주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특히 홍콩은 더 그랬고요. 그 이유는 뭔가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는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네. 원유 가격 급등에 따라서 기업들의 실적이 좀 악화되는 추세고요. 중국의 GDP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이 현재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로부터 도입되고 있는 목재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했고요. 또 니켈이나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소비뿐만 아니라 사람 간 이동 또 물류 이동 차질로 인한 공급망 훼손이 찾아왔는데요. 이 때문에 해외에 상장된 중국물을 중심으로 해서 폭락을 했고요. 이는 홍콩과 중국 증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류어 부총리가 직접 나서서 금융 안정화 조치 또 부동산 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 호재를 발표를 했지만 여전히 못 올라가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헝다그룹이 그 3월 달까지 결산 보고서를 한 달 늦게 발표한다고 하면서 헝다그룹뿐만 아니라 많은 그 기업들의 자금난에 봉착하고 또한 그 증시에서 거래가 중단이 되고 있고요. 또 IT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데요. 텐센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 텐센트 자회사죠. 위챗페이와 관련해서 중국 정부가 거액의 벌금을 부과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확산이 되는 부분들이 중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 IT나 자동차 산업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정책 호재를 발표하더라도 주가 반등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오늘 시간상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수위를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중국도 협조하면 가만 안 둔다 이런 분위기인데 중국은 은근히 이 위기를 사용해서 중국 경제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데요.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좀 분석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그 전 세계적으로 현재 그 유동성 어려움에 처하고 있고요. 원자재가 급등에 따라서 이집트나 터키 같은 경우에는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고 있는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400개 외국 기업이 철수하고 있는 반면에 중국은 채권 투자가 계속 꾸준하게 중국 증시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주식시장도 16일부터는 다시 순이입세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2005년도와 같은 차이나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을 거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앞으로는 좀 당분간 좀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2분기까지는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오늘 집중 분석 미국과 중국의 서로 상반된 통화 정책 또 서방 국가들의 러시아 제재에 대한 중국 경제 영향 살펴봤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